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미넨에 온 지도 벌써 2달이나 시간이 지났는데요. 한번 미래에셋 특파원으로서 이제 미넨 교환학생으로 오시면 처음에 이제 적응하는데 필요한 꿀팁들이랑 간단한 이제 제 추천템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해외 생활에 적응하는 것보다 한국에서의 제 생활 모습이나 생활 반경을 그대로 이제 여기 기숙사에도 옮겨오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적응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었고, 이제 그래서 최대한 짐을 많이 가져오려고 28인치랑 24인치 캐리어 이렇게 2개를 사가지고 이제 정말 테트리스를 하면서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 들고 올 때 양쪽에 캐리어 끌고 위에 가방도 올리고 백팩도 거북이처럼 엄청 무겁게 메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첫날만 좀 고생하면 그 뒤로는 여기 와서 추가적으로 사야 될 것도 많이 없고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짐을 좀 넉넉하게 챙겨오거나 아니면 차라리 한국에서 마음 편하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보면 친구들은 이제 지금 시기쯤 여름 옷이랑 이것저것 살다 보니 필요한 것 해가지고 부모님께 이렇게 많이 보내주세요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한번 적응 꿀팁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관련인데요. 이제 맨 처음 유럽에 도착하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무래도 시차가 좀 크게 있다는 점이겠죠. 저는 평소에 이제 머리 되는 대로 잠을 자는 편이기도 하고 한 번 자면 쭉 자는 편이라 크게 시차에 걱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실제로 작년에 유럽 갔을 때도 겨울이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시차 적응이 빠르게 됐더라고요.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게 낮이 조금 길어지면서 시차 적응하는 게 바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시차에 빨리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서 이제 한국 기준으로 밤 12시 정도면 여기 독일 기준으로 이제 오후 4시란 말이에요. 한창 바쁘게 활동할 텐데 이제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면 그때 너무 졸리고 피곤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집에 안 들어오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자게 되니까 집에 안 들어오고 좀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장을 많이 보고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밖에서 많이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차 관련해서 이제 유럽은 다들 서머타임이란 게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 서머타임은 3월 말쯤 되면 이제 하루를 조금 더 길게 살자라는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차를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서머타임이 적용되는 날 새벽에 이제 그날 아침에 여행을 가는 게 준비되어 있었어서 핸드폰으로 이제 이것저것 보다가 1시 59분에 이제 딱 2시로 넘어가는 시간이 3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시차가 1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가 신기해서 기다려봤는데 진짜 1시 59분이고 이제 딱 그 다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2시가 아니라 새벽 3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1시간을 덜 자고 여행을 갔다. 처음에는 이걸 왜 적용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서머타임 적용된 지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이 4월 말이니까. 근데 이제 8시가 넘는데도 해가 안 져요. 그리고 하루를 정말 길게 보낼 수 있고 한 오후 6, 7시쯤 되면 이제 슬슬 저녁 느낌 나고 이제 들어와서 뭐 씻고 밥 먹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밖에가 너무 밝으니까 조금 더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활동적으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서머타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도 해가 이렇게 길어진 게 크게 적응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면 이제 특히나 이 LMU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올림피아 파크 기숙사를 배정받게 되면 오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딱 침대, 이제 침대 매트리스랑 침대 프레임, 여기 뭐 책상, 그냥 화장실과 텅 비어있는 이 주방. 물론 화장실들도 텅 비어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독일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 초반 일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매일 다른 곳에 방문해서 장을 보고 심지어 하루에 한 2-3군데를 들려서 진짜 이러고 짐을 막 낑낑거리면서 쇼핑백 2-3개를 들고 매일매일 기숙사에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엄청 기진맥진하고 이렇게까지 장을 보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럴 정도로 생활용품을 구비하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미네는 아무래도 대도시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살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어떤 물건을 어디 가서 사야 되나 이제 이거를 결정하는데 생각보다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림살이를 구비하기 좋은 장소들을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독일의 올리브영이라고 할 수 있는 DM이 있는데요. 이제 DM에서는
뭐 올리브영답게 이제 미용용품이나 그런 좀 바디용품, 헤어용품 이런 거를 전부 다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몇 개 가져와 보자면 이렇게 DM에서 샀던 거 몇 개를 들고 와봤는데요. 정말 모든 게 다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가서 한번 쇼핑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샴푸, 이 발레아 라인이 되게 흔하게 있는 그런 DM 브랜드인 것 같거든요. 근데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대용량으로 많아서 초반에 왔을 때는 이거를 사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샤워 젤도 있고 뭐 로션도 있고 트리트먼트도 있고 핸드워시도 있고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머리를 막 염색도 여러 번 하고 파마도 했던 머리이기 때문에 독일 와서 서킷으로 쓰니까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원래도 귀찮아서 트리트먼트를 잘 안 바르는 편이었는데 여기 와서까지 안 바르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로레알 헤어 오일을 샀는데 이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제 1위 추천템입니다. 가격이 조금 나가기는 한데 이거를 이제 머리에 바르고 드라이기를 하거나 고데기를 하면 정말 하고 안 하고의 그 머리를 생생함, 탱글함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헤어 왁스 같은 것도 당연히 팔고요. 그리고 뭐 화장품도 팔고 칫솔, 치약, 뭐 면도기, 생리대, 의약용품까지 정말 많은 걸 팔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제랑 섬유유연제. LMU 오시면 여기 올림피아 파크는 멘자 건물이 있는데 약간 학생회관 같은 느낌? 거기에 이제 빨래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랑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제랑 섬유유연제를 다 사가지고 이제 각자 지참해서 가야 되는데 이 향이 되게 좋아요. 저도 DM에서 샀는데 이거랑 이제 세제랑 해가지고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넣어두면 이렇게 뽀글뽀글 하면서 화장실 청소해주는 그런 용품인데 청소 용품도 정말 많아요. 진짜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밀대도 DM 가가지고 샀거든요. 정말 DM만 가도 웬만한 걸 다 살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생활용품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저는 1순위로 DM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울루왈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살짝 독일의 다이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약간 앞서 말씀드렸던 미용용품보다는 조금 더 생활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충전기부터 시작해서 뭐 음식 보관하는 락앤락통 그리고 뭐 뒤집개, 뭐 집게, 프라이팬, 냄비, 청소용품도 당연히 있고 쓰레기통 그리고 뭐 옷도 팔고 정말 모든 걸 다 팔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저렴한 게 울러스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생각보다 시내에 나가면 지점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울러스도 한번 가면 정말 오랫동안 쇼핑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날을 잡아서 시간을 많이 가지고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DM이랑 울러스 이렇게 두 개는 꼭 가야 생활용품을 대부분 다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혼자 살려면 가장 큰 게 바로 장 보는 거잖아요. 독일에는 슈퍼마켓이 워낙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한 번에 설명하기보다는 다음에 한번 제대로 독일 슈퍼마켓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초반 일주일 동안 좀 피곤하고 지치긴 하겠지만 최대한 먹을 것도 후딱후딱 사고 생활용품을 빨리 마련하는 게 이제 그 뒤에 적응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나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여가 생활인데요.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평소에 하던 그런 여가 생활의 유지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취미를 여기서도 이어나갈 수 있게 여러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되게 필수적이었는데요. 제 취미는 크게 꼽자면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노래 듣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교환 오기 전까지 수영을 좀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취미 생활을 여기에서도 이어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독일에 있는 영화관을 찾아보는 거였죠. 생각보다 미넨 시내에 좋은 영화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이 보셨을 프로젝트 헤일 메리 아시죠? 제가 SF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그걸 개봉을 해서 꼭 보러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독일 여기 미넨 시내 영화관 찾아보다가 이제 돌비 시네마로만 운영을 하는 관을 발견한 거예요. 그 영화관에 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되게 극장처럼 되어 있고 이제 여기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되게 느낌이 색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서 영화를 이렇게 보고 이제 친구랑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뭔가 독일에 내가 많이 적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취미를
여기서도 이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노래 듣기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래 여기서 꾸준히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콘서트 가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한 콘서트 가수들이 많이 왔을 때도 뭐 포스트 말론이나 뭐 콜드플레이나 뭐 노엘 갤러거나 다 많이 갔었는데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더 위켄드가 한국에는 사실 잘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 독일의 알리알츠 아레나 그 축구 경기장 엄청 큰 거가 있는데 거기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6월에. 그래서 이건 나를 위한 콘서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독일 오자마자 독일 주소지 등록이랑 핸드폰 번호 받고 바로 예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의 취미 생활을 여기서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운동. 사실 여기서는 운동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로 여기 올림피아 파크가 이름이 올림피아 파크잖아요. 정말 큰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러닝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아침 저녁으로 나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공원에서 막 걷고 뛰고 하고 있어요. 집 근처에 바로 큰 공원이 있으니까 운동하기에 정말 좋고 그리고 이제 미넨에는 ZHS라고 스포츠 센터가 하나 있는데 온라인에 접속해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0개 넘는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하고 많은 운동 강습들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특이한 것도 많았는데 막 펜싱도 있고 클라이밍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뭐 스노우보드 뭐 하이킹, 아이스하키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다고 할 정도의 신기한 운동들도 많이 있어서 저도 4개나 신청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중에 자유수영도 있어서 이제 자유수영을 등록해서 한국에서 수영하던 거를 그대로 이어서 독일에서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의 여가 생활을 잘 이어나가는 게 독일 적응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적응 꿀팁 세 번째는 이제 바로 건강 관련인데요. 저는 평소 면역력이 나름 그래도 강한 편이어서 잔병 치레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잘 아프지 않았는데 이제 처음 독일에 오니까 이제 독일은 워낙 건조하기도 하고 여기 기숙사도 살짝 잘 모르겠는데 살짝 건조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날씨가 초반에는 아무래도 한국보다 추우니까 여기 앞에 이제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라디에이터를 이제 맨날 틀고 생활을 했더니 조금 더 건조해진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러고 아무래도 처음에 적응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제 몸도 피곤한 상태니까 이제 초반에 와가지고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독일어 어학 코스 수업을 들었는데 그 어학 코스 반 친구들도 거의 다 감기가 걸린 거예요. 막 돌아가면서 학교 못 오고 막 다 콜록콜록 되고 이랬었는데 건강을 잘 챙기려면 한국에서 초반에 약을 가져와야 좀 괜찮겠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가져오면 좋을 약들을 한번 추천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독일은 사람들이 막 감기는 따뜻한 차로 그냥 이겨낸다 막 이런 마인드잖아요. 근데 실제로 병원을 가기 쉽지 않을 뿐더러 약국에서도 그렇게까지 성능이 좋은 걸 파는 것 같진 않아요. 특히 감기 같은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약을 꼭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병원 처방약을 한 2달 전부터 꾸준히 가면서 목감기 약이랑 코감기 약 이렇게 나눠서 이제 처방약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막 약국 약보다는 그래도 자기한테 잘 맞는 병원 약을 갖고 오면 조금 더 금방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타민도 사실 와서 지금 몇 번 안 먹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비타민도 갖고 와서 초반에 많이 먹어주면 면역력 유지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통을 사가지고 갖고 있는데 위장약 같은 것도 좀 갖고 왔고 제가 눈이 좀 다래끼가 피곤하면 자주 나는 편이어서 사실 독일에서 다래끼 걸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잖아요. 그냥 뭐 찜질 해주고 쉬기, 뭐 소염제 먹기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잘 맞는 이런 다래끼 약도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심하진 않은데 비염이 좀 있는 편이어서 4월 말인데 꽃가루가 진짜 학교 이제 등교 걸어갈 때마다 앞에 하얗게 될 정도로 정말 꽃가루가 많이 날려요. 그래서 제 친구도 알러지 때문에 좀 고생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비염이나 알러지 심하신 분들은 이제 저처럼 이런 뭐 알러지 약도 갖고 오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에서 최대한 약을 좀 과한데 싶을 정도라도 많이 갖고 오는 게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독일은 생각보다 병원 가는 게 쉽지가 않고 이제 학생들은 와서 뭐 공보험이든 사보험이든 다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병원에 예약할 수 있는데 독일은 그 태어민 잡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병원을 가기 전에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들을 가져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약들로 많이 가져오는 게 좋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트는 바로 공부입니다. 이제 또 개강하면 공부해야 되는데 뭔 공부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원래 독일 개강은 4월 중순부터잖아요. 근데 제가 한 달 일찍 온 이유는 바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일어 어학 코스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총 3월 3일부터 이제 3월 마지막 주까지 한 달 동안 매주 월화수목금 다 수업을 가야 돼요. 그래서 총 5 곱하기 3이 20번 수업을 가는 거죠. 그리고 수업도 매일 아침 9시까지 가서 1시 반 이렇게 끝나는 수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매일매일 9시까지 수업을 가서 거기서 또 수업을 듣고 또 끝나고 오고 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 독일 와서 처음부터 그렇게 주기적인 생활을 하고 꾸준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 게 이제 초반에 시차 적응이나 제 생활 패턴을 이렇게 만드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교환 초반에 어떤 저 같은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이제 적응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어학 코스는 LMU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독일이나 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가면 아마 교환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무료면 더 좋겠지만 저도 돈을 내고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이제 월세 할 만큼 이제 정말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학코스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도 새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처음 낯선 나라에 오게 되면 그 나라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알게 됐을 때 이제 좀 더 나라에 친근감이 생기고 마음의 문을 좀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독일어 어학코스 듣는 활동을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독일에 처음 왔을 때 교환학생으로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제 사람마다 아무래도 다 편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이제 그런 추천들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 12시간 타고 날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 처음 놓이게 되면 기분도 좀 싱숭생숭하고 내가 잘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실 텐데 또 막상 사람들은 살다 보면 사라지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 벌써 2달이 지났으니까 3분의 1이 지났는데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빠르게 갔나 싶을 정도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정말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적응을 할 때 이것저것 많이 자료들도 찾아보고 뭐 영상들이나 꿀팁 같은 거를 많이 보면서 자신만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만들어 두는 게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 개강한 상태라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LMU 관련해서 독일 교환학생의 모습들을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입니다.